제가 오늘은 말씀이죠. 매번마다 말씀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을 항상 이렇게 여쭤보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러면 정말 아들 때문에 살고 자식 때문에 산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아들 딸들을 잘 키우는 것, 그렇죠? 내가 일생을 다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아들 딸들을 육성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아들 딸들이 잘 커줘야지. 그리고 또 잘 살고 또 뭔가하니 나이가 들어서까지 뭔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정말 훌륭한 아들 낳아서 훌륭한 사회 여건으로 그렇게 키워냈구나. 뿌듯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인생을 잘 산 거죠. 자식 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우선 결혼을 한단 말이죠. 부부가 서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1년이나 얼마 지나면 아이가 나오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면 중요한 거는 훌륭한 아버지 되는 공부, 훌륭한 엄마 되는 공부를 해본 적이 있냔 말이죠. 훌륭한 아버지는 도무지 어떤 게 훌륭한 아버지인가, 어떤 게 훌륭한, 어떻게 사는, 어떻게 뭐 하는 것이 훌륭한 어머니인가. 물론 훌륭한 남편, 훌륭한 아내도 너무 중요하지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나오면 필연적으로 받게 되는 게 있대요. 태어나자마자부터 엄마 아버지라는 인연이 생기잖아요. 관계라고 그래요. 그걸 관계.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올 때 세 가지를 받고 나온다 그랬죠? 관계를 받고 나온대요. 인연 관계, 엄마 아버지 아들 딸들. 두 번째는 덩어리, 육신이라는 덩어리, 물질이지. 좋은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강아지 뱃속에 들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연 관계와 물질과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시간이라는 게 주어진다. 시간, 일정한 시간, 영원하질 않아요. 우린 이 세상에 나오면 딱 주어진 시간만 살게 돼 있어. 한도 끝도 없이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꼭 중요한 게,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잘 그렇게 보내면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라거나 자식들을 또 뭔가 의미롭게 키우는 게 중요하다.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 되는 공부가 중요해. 요즘에 제가 보니까 대학생들이 말이죠, 어디 뭐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걸 얻거나 뭘 얻고 그러면요, 요즘에 뭐냐면 제가 신문에도 나왔더라고. 뭐냐면 기가 막힌 게 자취하는 대학생들이요, 자취한 대학생들한테 대학가 그 주변에 이른바 말하면 뭐랄까, 직업 소개서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냐면 도우미들 있잖아요. 매일같이 그냥 돈이 얼마나 있어서 그런지 몰라. 자취한 학생들이 도우미를 써가지고 파출부 같은 걸 써가지고 그게 요즘에 인기 직업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상당히 많대. 하나의 직업으로 또 다시 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여유가 있는데 그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뭐 직업군이니까 또 뭐 손이 쉬는 사람들 말이지, 그렇게 뭐 먹고 살게 해주는 것 좋지 않냐. 뭐 나쁠 건 없을지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 부처님 말씀도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왜 화장실 청소하는 거 있잖아. 화장실 청소하면 공덕된다는 얘기 들어봤으면 들어봤어요? 경전에 나오죠. 남이 치우기 싫어하는 걸 내가 주면요, 내성에 미인이 돼서 나오는데, 삼세인강에 나오잖아. 남이 치우기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걸 치우는 사람들, 쓰레기 청소하는 거, 그런 사람들은 내생에 아름다운 용모로 나온대요. 남이 치우기 싫어하는 거니까. 그럼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내가 자꾸만 뭔가하니 지저분한 걸 내가 하기 싫어하고 남에게 자꾸 맡기면 이게 역전현상이 일어난다니까. 자기가 한 대로 맞는 거니까. 공자님들 거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뭐라? 남에게 시키지 말라. 그런 거 들어보셨죠? 내가 하기 싫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돼. 내가 먹지 못할 음식은 남에게도 주지 말아야 돼. 진짜 그래요. 내가 먹기 싫은 음식을 남에게다 주면 그런 업보로 돼지나 소나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이 드는 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자꾸만 돈 주고 뭘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말이죠, 키우는데. 그렇잖아요. 뭐 공부 때문에 그렇다, 뭐 취직을 하려면 시간이 없어 그렇다. 그런 녀석들은 취직을 해도요, 당장 취직을 하게 되면, 취직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제일 쫄다고서부터 시작되면 어때요? 윗사람들이 눈여겨보잖아요. 시다바, 이 세종말로 하면 시다발이 맨 밑에서부터 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를 해서 취직하면 맨 밑바닥서부터 점점 올라가야 되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된다니까. 별의별 일을 다 해야 돼요. 취직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뭐라? 일생을 가야 되는데 돈을 주고 가사 도우미를 쓰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실제로 제가 말씀이죠. 그런 얘기를 본 적 있어요. 아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다른 집 딸내미를 이렇게 며느리를 삼았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야. 공부밖에 못하고 밥도 할 줄 모르고 뭘도 할 줄 모르고 공부는 뭐 잘해서 어떻게 가지고 인연이 돼서 이제 뭐 그러면 그런 아이를 어디다 쓸까? 매일 빵이나 먹고 우유나 먹고 말이죠.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는 시대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정말로 말이죠. 기가 막힌 게 속옷까지도 시어머니가 빨아줘야 되는 그런 판이 온다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도저히 그냥 어떻게 데리고 살다 보니까 도저히 말이지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구 집 보내가지고 누구 집 그냥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릴 그런 아들 딸들을 키울지도 모른다니까. 적어도 최소한 자기 앞가름은 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금생에는 내가 여유로운 부모 밑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세월이 가다 보면 어떻게 돼? 점점 그게 자꾸만 문제가 생겨버린다니까. 불교는 바로 뭐냐? 불교는 끊임없이 자기의 움직이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어묵동전 모든 사회 재반 부면에서 나름대로 하나의 전인적인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공부만이 다가 아니잖아. 공부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정말 제가 유대인을 많이 연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좀 배워야 돼, 유대인들한테. 물론 we are the chosen people. 우리가 천민이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뭔가 유대인들을 항상 자기들 우월시하는 그런 그 분위기도 있지만은 그 친구들은 정말로 말이야 태어나면 밑바닥에 프레임을 깔아줘요. 엄마 아버지가 뱃속에 있을 때 뭘 이른바 말하면 신이라 할까 진리라 할까 토라라 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무얼 심어도 토양이 좋아야 되잖아. 요즘에 컴퓨터 같은 것도 밑바닥에 앱을 깔잖아. 그래 안 그래요? 스마트폰도 계속 보면 앱을 깔지. 뭐가 들어와 안 들어와? 계속 정보가 들어오잖아. 그지? 못 갑니다 하고 컴퓨터도 계속 알아놓잖아. 컴퓨터 꺼 있는 순간에 막 들어와 버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여러분이 밤에 잠을 주무시잖아요. 사실 밤에 잠을 주무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좀 상쾌하거나 혹은 또 낮에 피곤할 때 잠깐 눈을 깜빡 붙여도 머리가 상쾌해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매일같이 눈기 코에 안 입이 설시로 대상을 자꾸만 인연하다 보면 수억 천만 비트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계속 제 말씀 듣고 있잖아요. 수많은 정보를 듣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엉클어진 두뇌 회로가 막 머리에 쥐난다는 얘기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머리가 막 엉클어집니다. 이게 머리가 아파요. 요즘 머리가 아파. 그게 뭐냐면 두뇌 회로가 엉기는 거예요. 눈을 잠깐 붙이거나 그러면 참 묘하죠. 그동안에 여러분 이걸 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개미를 보세요. 전 어렸을 때 개미집을 많이 봤는데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학자들이 개미에 대해서 연구한 이유를 아세요? 정말 놀랍어요, 여러분들. 개미들 보면 방방마다 가면 여긴 애기 집도 있고 애기 키우는 집이 있고 뭐도 있고 통풍장치도 만들고요. 뱀집 있으면 이른바 개미집 부근에는요 어디 구멍이 나는데 그게 전부 다 통풍장치야. 공기도 들어오게 하고 말이죠. 다 시대의 건축사도 제대로 못할 그러한 거 어마어마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개미들이 그냥 그냥 흙을 파서 날아갈 뿐이 아닙니까? 근데 수백 마리 수천 마리 개미들이 그들의 두뇌 속에 도무지 뭐가 들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인간들도 짚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정보 무슨 힘으로 저걸지 무슨 지혜로 놀래 자빠질 일이에요.
보면 군데군데 통풍 구두 내면서 말이죠. 그 집을 보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거야. 사하라 사막에 가면요, 여러분 저 사하라가 열사의 땅 아닙니까? 비가 안 와요. 근데도 거기에 거미가 살고 개미가 살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참 정말로 학자들이 질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말 황막한 사막, 비도 안 온대요.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 물주머니 거미라는 게, 물주머니 거미 아세요? 배에다가 물주머니를 딱 차고 사는 거미가 있어요. 이 물주머니 거미가 어떻게 진화하는 걸 조사해 보니까, 엊그제 신문에 보셨죠? 공룡이 8천만 년인가 7천만 년 동안 12번 탈바꿈하면서 참새가 됐다는 거 아니야. 공룡이 어떻게 참새가 됩니까? 이래가지고 옛날에 논쟁이 많았습니다. 근데 공룡이 8천만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상황에 적응해 들어가려다 보니까 정말 이 허공은 부처님 바다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부처님의 지혜. 그냥 죽으면 그 개미가 말라서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심초사 그냥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다 보면 대를 걸러 가다 보니까 그게 뭔가 아니 배에 물주머니가 생긴 거예요. 윤회를 믿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어.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물주머니가 생겨요.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의 흔한 개미하고 똑같은 개미인데 어떤 개미는 물주머니 개미가 돼버린 거야. 어떤 공룡은 변해가지고 참새가 돼버리는 겁니다. 수도 없이 노력을 하고 간절한 기도 끝에 그들은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도움이 있어서 뭐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가 해야 될 일들, 아이들에게 마음 밑바닥에 프레임을 깔아줘야 돼. 진리에 대한 프레임, 부처님을 깔아줘야 돼. 걔는 탈무드와 토라를 철저히 가르칩니다. 신을 가르쳐요. 밑바닥에 신을 철저히 집어넣습니다. 바탕을 철저히 다져주니까 그 아이들은 무슨 공부를 하더라도 그 성경의 근거를 두고 판단을 합니다. 아, 이게 이러나 저러냐. 그러니까 노벨상이 막 쏟아져 나오고 구글이 나오고 쪼커버거가 나오고 빌 게이츠가 나오는 거예요. 왜 불자들은 그걸 못해? 밑바닥에 프레임을 진리로 깔아주니까 책을 보고 하던 게 이 방면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공부해라 웃기지 마. 되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 프레임을 잘 깔아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엉클어진 뭐죠? 회로를 풀어주십니다. 낮잠을 껄떡 졸면 왜 머리가 맑아지는가? 그 순간에 부처님께서 여러분 등에 얽혀있는 회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맑아지잖아요. 잠깐 졸고 나면 맑아져 안 맑아져요? 왜 그럴까? 엉켜있는 회로를 부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명백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리가 막 쥐가 나잖아요. 어마어마한 회로가 이게. 그러니까 그 개미들의 집을 연구하다 보면 말이죠. 정말 대단. 그 밑 땅속에다 파고 사는데 통풍구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그 무너지지 않게 다 얽어가면서 나무 가쟁이로 얽어가면 나무 가쟁이도 끌고 들어가서 전부 다 그걸 집세기로 해서 만든다니까요. 새끼 낳는 그런 애벌레 키우는 방 해가지고 보온장치도 해요. 거미집 이 개미집에 보온장치도 있고 통풍장치가 완벽하다니까요. 부처님의 지혜.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공부해라 공부가 아니라 엄마들이 우선 공부해가지고 마음 밑바닥에 아이들 밑바닥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부처님이고 이런 바탕에 프레임을 쫙 컴퓨터에 올리랑 똑같아. 컴퓨터에 뭐라 앱을 깔고 소프트웨어를 깔아야지 컴퓨터 구동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말이죠. 그래야지 그 다음에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올바른 판단이 쓰는 거예요. 아, 이게 신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거기다 뭘 집을 짓거나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 그게 올바른 척도가 서서 이거구나 저거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1700만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1900년 노벨상 시작된서부터 30%가 유대인입니다. 아이비리그, 하버드, 프린스턴, 무슨 뭐 예일, 콜롬비아 쫙 해서 아이비리그 전체 교수의 32%가 유대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보통 다른 인간들하고 프레임이 깔린 프레임이 달라서 그래요. 교육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돼서 아이들을 잘 키운다, 공부한다. 아, 지금 교육도 큰 문제예요. 가사 도우미를 쓰고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우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말이지. 그런 프레임을 어렸을 때 깔아줘야 돼. 그 에미가 좀 어때 졸부가 돼 돈이 좀 있어가지고 뭘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여유롭게 하니까 가사 도우미를 쓰고 말이지. 빨래 같은 거 다 시키고 뭐 한다. 나쁘다고 할 거는 없을지 있을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갑자기 망해버릴지, 아버지가 망해버릴지, 세상에 전쟁이 터질지, 직장에서 떨려날지, 아버지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삶을 도모하는데 여러분이 아들 딸들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절에 좀 내보냈는데 안 내보내. 참 이상해. 애들은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요 유치원 때부터 내려버립니다. 아니 유대인들은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읽어줘요. 나오기만 하면 성에다 꿀물을 묻혀 놓습니다. 애가 뭐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애가 뭘 알아요. 혀로 꿀을 핥으면서 아, 책이란 건 달리다는구나. 잠재의식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 탈무드에 나오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걷기 시작할 무렵부터 옆구리에다 성경을 끼고 시나고그, 교회 가도록 유도하지 못한 부모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부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린 신석기 시대를 거쳐왔어요. 구석기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신석기, 구석기 때 거쳐오면서 아까 물주머니 거미처럼 문 거 아니? 그 시대를 거쳐오면서 계속 거쳐오면서 우리는 싸움했어요. 자연의 공포, 천둥 번개 공포, 지진 산사태 공포, 계속 싸움해온 그런 인류입니다. 평화가 없어요. 어? 신석기, 구석기서부터 계속해서 전쟁만 해온, 투쟁만 해온 거예요. 계속 내려오면서 무슨 뭐 나라가 뭐 C족 국가, 부족 국가 계속 날아왔지만 지금도 전쟁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상태라, 휴전 상태.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시 같지만 북한에서 계속 공갈치잖아요. 미사일 빵빵 쏘고 불바다 만든다 그러고. 왜냐? 우리가 보면 우습게 느끼지만 그건 국제법상의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국제법상의 휴전 상태라니까요. 이게 평화 상태가 아니야. 휴전회담 한 거지 평화회담을 꺼낸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털 수 있다. 북한은 계속 공갈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휴전 상태라니까요. 평화시가 아니야.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내부의 싸움과 외부의 싸움이거든. 내면 세계 나와의 갈등, 내 자신과의 갈등 있죠. 외부 세계가 끊임없이 또 뭔가 하니 여러 가지로 계속 뭔가 하니 노력을 해야 돼.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편안하게 무슨 가사 도우미면 좋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돈이 많고 세상 없어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허의 인생이거든.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어떤 프레임을 깔아줄 것인가를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래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 만나고 사는데요.
아버지가 수백억을 몰려줘도 한순간에 그냥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녀석이 있더라고요. 사업한다고. 저는 뭐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까.